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30일 경남 창원시 마산역 전 시장과 마산 번개 시장, 경북 달성군 현풍시장, 경북 영주 상설시장에서 18일차 국민 희망 살리기 민생 투어 희망 배달 트럭을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경북 달성군 현풍시장 앞 희망 배달 트럭에서 무더운 여름 전통시장의 자영업자와 서민은 코로나와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영업자와 서민을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한 문재인 정권의 결말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는 전통시장과 영세사업장의 경영 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빚이 쌓여만 가는데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판 서민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방역도 실패하고 서민 경제도 실패한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말처럼 지금 민심이 과연 여론조사기관 발표대로 40%대 지지율이 나올 만큼의 문재인에게 호의적일까요? 서울 한복판에 그려진 줄리의 남자라는 벽화가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벽화 제작을 지시한 중고 서점 주인이자 건물 주인은 줄리 벽화 속 문구를 지우겠다고 밝혔고 30일 오전 9시께 벽화에 새겨진 줄리의 남자들, 슐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벽화에는 문재인 X자식이란 문구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줄리 벽화 건물 대표인 여정원 씨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도 없이 한 걸 모 배우가 있다느니 어쩌니 해버리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그러겠습니까? 내년에 60세입니다. 종교도 없고 어디 야당, 여당도 없다고 밝히며 여전히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반성의 기미 없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 척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슐리 벽화 건물주 여정원의 인터뷰를 전해 들은 네티즌들은 역시 광주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당신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건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며 정권 교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바로 당신 같은 XXX 인간과 그걸 추종하는 XXX 민주당 때문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벽화를 보고 정치적인 벽화가 아니다라고 빡빡 우기며 골 때리고 있는 여정원 씨, 이건 풍자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좌파 대선 후보 누구는 엄연한 사실 녹취록 파일도 법원으로 하여금 차단시켰고 문재인 풍자 전단지를 뿌린 대학생을 문재인이는 고소까지 했습니다. 풍자가 무슨 좌파 전유물인 줄 아나 봐요? 윤석열이 당신을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편 배우 김보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슐리의 남자들 벽화 논란에 대해 난 단지 내 딸에게 미안할 뿐 그 남자의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그렇다. 난 단지 외롭고 힘없는 배우였고 사람의 스킨십이 필요했을 뿐 그 남자의 사기 행각에 나는 놀아났을 뿐이다. 줄리? 그래, 다 좋다. 니들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남편이 괜찮다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데 어쩌라고? 이 모질이들아. 영부인은 꼭 못생기고 한복이나 입고 뚱뚱하고 나이 들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냐? 이 한심한 인간들아. 니들 이럴 시간에 니들 아르토리 관리나 잘하고 니들 성생활이나 힘써. 이것들아. 니들은 수처녀로 수총각으로 네 남편과 네 아내와 결혼했어? 라고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뼈 때리는 팩폭을 날렸습니다. 좌파 정치권에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누며 박 대통령 사면서를 띄워 여론 반응을 살피다가 특히 친문 득개문들이 입에 개거품 저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의 반대 질환이 슬그머니 없었던 일처럼 거둬들이기까지 했지요. 말로는 국민 공감대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문재인 임기 끝까지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가겠다는 건데요. 문재인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박 대통령 사면을 두고서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한번 두고 봅시다. 당신은 대통령 임기 동안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아주 악질적으로 나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괴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타령질 늘어놓으며 봐주기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난 가운데 결국 문재인 좌파 정권이 최근 복원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측의 남북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물자 반출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물자 반출을 2건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반출 단체와 물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북측 수령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밀투성이인 거죠? 이인영 장관은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관련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또 시작이네, 에휴. 정신 차려라, 좀. 자국민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며 북한에 퍼줄 때마다 인도주의 이용해 먹는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북한 퍼주기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라라는 건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 북괴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북한 측이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 그것은 당연히 북남 교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의 다짐을 전제로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북남 수뇌부들의 합의에 따른 통신연락선 재가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통신연락선이 4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복원된 것을 두고서는 북남 사이의 소통 창구가 완전 차단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원인을 제거할 때 대한 다짐이 전제로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조선신보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 파괴와 우리 공무원을 사살해 시신까지 불태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괴에겐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면서 되레 북한에 사과문을 제출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거 완전 미친 정권 아니겠습니까?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북한이 으름장을 놓아도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는 못 줘서 안달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는 유구무원이면서 오로지 김정은이 심기만 살피는 정권 수치스럽다. 꼭 정권 교체를 해야지라며 이런 굴욕적 상황에도 관계 개선이다 망상질을 좋아하고 자빠졌으니 문재인 마스터베이션 소리 듣는 걸 듣게들만 모른다고 힐난했습니다. 줄곧 8월에 입당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고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권영세 당대외 협력위원장과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지 148일 만 지난 6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31일 만의 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해 당사를 찾았다면서 입당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에게서 더 높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의원님과 당 관계자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YTN과 MBN이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과정을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클로즈업해 윤석열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모두 노출시켰는데요. 입당 원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 주소와 휴대전화는 윤석열 전 총장의 거주지와 사용하는 번호로 알려진 것과 일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비록 방송 캡처 화면이라도 이를 함부로 유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소속의 박경선 변호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유포할 경우 최초 유포자는 물론
재유포한 사람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선 변호사는 유포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만약 유포 행위 탓에 윤석열 전 총장을 반대하는 이들의 문자 테러나 반복적인 전화 등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잘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당원과 국민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셨다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 또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김영길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